경제위기 안녕? 잘 버티고 있어. 재윤이야. 지금 2026년 뉴스만 틀면 온통 중동 위기, 대만 해협 긴장 그리고 끝을 모르는 물가 폭등 이야기뿐이지. 네, 계좌는 안녕하신가? 아마 주식창 파란불 보면서 밤잠 설치거나 무서워서 예적금에 돈 다 묶어두고 제발 원금만 지키자며 두 손 모아 빌고 있겠지.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진실 하나 알려줄까? 네가 매일 뉴스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강남의 상위 1%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 왜냐고? 그들은 알고 있거든. 대중이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내던질 때가 바로 부회급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걸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고 뼈 때리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솔직히 말해서 숨 막히지 않아. 아침에 눈 떠서 출근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을 때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나 싶을 거야.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국밥 한 그릇에만 5,000원을 훌쩍 넘고 평양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18,000원을 내야 하는 미친 물가 시대가 바로 지금 2026년의 민낯이야.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이제 농담도 아니지. 내 통장에 찍힌 월급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 카드값, 대출이자, 월세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잔고와 깊은 한숨뿐이잖아. 아무리 갓생을 살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 올려주기도 벅찬 게 현실이야. 숨만 쉬어도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이 완벽한 헬조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쳐 날뛰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매일매일 가난해지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러니까 다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명품 사고 오마카세 가고 해외여행 가면서 순간의 위안을 찾는 거야. 어차피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못 살 거 그냥 지금 당장 즐기자는 그 절망감 나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이 헬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이 룰을 깨고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아주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끔찍한 절망감과 공포심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똑같이 반복됐었다는 거야.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1990년으로 가보자. 당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 그 이상이었어.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전이 터졌지. 유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될 위기에 처했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지. 당시 한국 증시는 어땠을까? 말 그대로 피바다였어. 코스피 지수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평범한 99%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휴지 조각 가격에 다 던져버렸지. 이제 끝났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전쟁통에 살아남으려면 현금과 금괴뿐이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떠돌았어.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쥐어짜거나 금은방 앞에 줄을 섰지. 완전한 공포 그 자체였어. 지금 2026년에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이랑 소름 돋게 똑같아. 인간의 본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거든. 위기가 닥치면 일단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숨으려는 그 나약한 본능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네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잔혹한 진실이 있어. 자본주의 시스템과 거시경제의 룰은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에는 일도 관심이 없어. 금융시장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는 아주 차갑고 잔인한 괴물이야. 네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진짜 룰을 모른다면 넌 평생 이 거대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서 남들의 불을 불려주는 영양분 역할만 하다가 끝날 거야. 1990년 걸프전 당시 99%의 대중이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헐값에 던지고 도망칠 때 거시경제의 룰을 이해하고 있던 극소수의 1% 포식자들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 그들은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뉴스가 도배될 때 오히려 지갑을 열었지. 남들이 피를 흘리며 도망칠 때 그들은 폭락하는 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헐값에 던져진 알짜 자산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어. 시장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짓눌려 알짜 기업들의 가치마저 쓰레기통에 처박힐 때 그들은 조용히 다가가서 그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다이아몬드들을 주워 담은 거야. 그리고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지.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민낯이야. 전쟁, 폭락, 경제위기 이런 단어들 들으면 무섭지. 그런데 자본주의의 진짜 룰을 알려줄게. 위기는 세상이 망하는 날이 아니야. 합법적으로 돈이 없는 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있는 자들의 주머니로 부가 이동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박앤세일 기간일 뿐이야. 위기는 곧 거대한 부의 재분배 폭풍이야. 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지만 누군가는 세대를 뛰어넘는 거대한 부를 거머쥐게 돼. 1990년의 그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억만장자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 2026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혼란스러운 헬조선의 현실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이 경제적 공포를 그저 두려워만 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넌 또다시 1%를 위한 들러리가 될 뿐이야. 당장 눈을 뜨고 이 잔인한 게임의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해. 생각해봐. 지금 네가 매달 꼬박꼬박 붓고 있는 그 소중한 월급, 그게 진짜 네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아. 물가 상승률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씹어먹는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돈을 가만히 쥐고 있는 것만큼 멍청하고 위험한 짓은 없어. 위기가 터지고 뉴스에서 매일같이 공포를 조장할 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숨는 거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이너스 난 주식 계좌를 싹 다 손절치고 그 알량한 남은 원금이라도 지키겠다고 예금 적금 통장에 돈을 꽉꽉 눌러 담지. 아니면 이미 뉴스에서 최고점을 찍었다고 떠들어대는 금이나 달러를 꼭대기에서 미친 듯이 사들여.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적인 흑구들의 완벽한 패배 공식이야. 너희는 아직도 은행이 내 피 같은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금고라고 생각하지. 진짜 순진한 착각이야. 은행은 절대 네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단지 내 돈을 헐값에 빌려서 남들에게 비싸게 이자를 받고 넘기는 합법적인 빚장사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금 2026년 이 미쳐 돌아가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수치를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해봐. 밥 한 끼 사먹는 식비부터 교통비, 관리비까지 모든 게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는데 은행이 너한테 주는 그 알량한 3-4% 이자 세금 떼고 물가 상승률 빼고 나면 사실상 내 돈은 매일매일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썩어가고 있는 중이야. 국가가 위기를 막겠다고 시장에 천문학적인 종이돈을 풀면 네가 안 먹고 안 입으며 통장에 모아둔 그 지폐의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적금 통장만 꽉 쥐고 덜덜 떨고 있는 건 불타는 집 안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며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아주 서서히 하지만 완벽하게 금융 자살을 단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험에 돈을 쏟아붓지. 나중에 크게 다칠까봐, 늙어서 병 걸릴까봐 매달 수십만 원씩 종신보험, 실비보험, 연금보험에 피 같은 돈을 헌납하잖아. 보험파리들이 겁주는 대로 다 믿고 말이야. 보험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아니, 보험사는 네 공포심을 먹고 자라는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일 뿐이야. 네가 20년, 30년 뒤에 받을 그 보험금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다 똥값이 되고 나면 그걸로 국밥 한 그릇이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너의 가장 소중한 20대, 30대의 종잣돈을 그저 공포심 때문에 금융사들 배불리는데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더해서 가장 최악인 건 바로 흑구들의 그 패배주의적인 소비 습관이야. 어차피 세상 망할 것 같고 아무리 갓생 살아봤자 이번 생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은 틀렸다는 절망감. 그래서 스트레스라도 풀겠다며 홧김에 긁어대는 그 시발 비용, 호캉스 가고 한 끼에 10몇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 먹고 할부로 명품백 긁으면서 소확행을 외치지. 솔직히 말할까? 그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름 돋게 확실한 멸망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야. 네가 그 알량한 위로를 얻겠다고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 순간에도 진짜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은 폭락한 알짜 자산들을 쇼핑카트에 쓸어 담고 있어. 위기 앞에서는 제발 그 가짜 안전이라는 달콤한 덫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고질병,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지독한 군중심리와 냄비 근성에 대해 아주 뼈 때리게 얘기해볼까? 우리가 왜 위기만 오면 항상 부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지 알아야 해.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아주 깊게 박혀있는 빨리빨리 문화 알지? 밥도 빨리 먹어야 하고 배달도 빨리 와야 하고 심지어 부자도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되어야만 직성이 풀려. 평소에는 거시경제에 관심도 없다가 누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네, 퇴사하고 부자가 됐네 떠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눈이 뒤집히는 거야.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지. 그리고 가장 가격이 비싼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무지성으로 비투를 감행해. 그런데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고 거시경제가 흔들리면서 시장이 떡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 얄팍한 욕망은 순식간에 집단 패닉으로 바뀌어버려.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뇌가 완전히 절여지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능력은 마비돼. 언론에서 세상이 망한다고 떠드니까 자기도 덩달아 다 집어던지고 도망치기 바빠. 일단 이 숨막히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장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매를 쳐버리는 거지. 네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비싸게 사서 가장 싼 가격에 상위 1% 자본가들에게 내 자산을 고스란히 헌납하는 완벽한 흑구가 된 순간이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너무 중요하니까 위기가 와서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느긋하게 기다리고 버틸 심리적 여유가 1도 없는 거야. 당장 내 계좌가 파란불인 걸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워서 군중이 던질 때 똑같이 던져버리는 거지. 자본주의에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건 남들이 겪는 가난을 나도 똑같이 겪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손잡고 달려가면서 그래도 나 혼자 망하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라며 기괴한 안도감을 느끼는 게 바로 벼락거지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네가 1%의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제발 그 지독한 군중심리에서 빠져나와서 철저하게 외로워질 각오를 해.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대중의 얄팍한 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이제 1990년 그 피바다 속에서 1%의 부자들이 도대체 뭘 주워 담았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2026년 지금 네가 당장 세팅해야 할 진짜 생존 키트가 뭔지 낱낱이 알려줄게. 1990년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때 진짜 부자들은 현금이나 예적금 혹은 방구석에 모셔두는 금덩어리 같은 죽은 자산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 그들은 세상이 망하든 말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것들, 즉 에너지를 생산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싹쓸이했지. 특히 그들이 목숨 걸고 돈을 피신시킨 곳은 결국 전 세계 자본의 종착지인 미국 주식 시장이었어. 위기 때 공포를 삼키며 미국 우량 기업의 지분을 쓸어 담은 사람들은 이후 10년, 20년 동안 이어진 대세 상승장에서 그야말로 돈이 돈을 낳는 기적을 맛봤어. 2026년이 답답한 헬조선에서 네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도 정확히 똑같아야 해. 지금 당장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증권사 앱부터 켜. 그리고 한국장, 즉 국장에서 테마주나 작전주 쫓아다니며 단타치는 짓거리 당장 때려치워. 인구는 소멸해가고 만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는 이 시장에서 네가 세력을 이길 확률은 제로야. 우리가 챙겨야 할 생존 키트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술값, 밥값, 시발비용 다 줄여서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이 모으는 종잣돈이야. 명심해. 이 종잣돈은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인플레이션에 녹여먹으라고 모으는 게 아니야. 시장에 위기가 터지고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산을 던질 때 그걸 주워 담기 위한 최소한의 실탄이자 무기라고. 실탄이 없으면 100년에 한 번 오는 박앤세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넌 그저 손가락만 빨다 끝나.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돈을 전부 틀어막고 철저하게 전투자금을 비축해둬야만 위기가 왔을 때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두 번째, 생존 키트 세금이라는 합법적인 강도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낼 방패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가 세금 다 두들겨 맞고 순수하게 부자가 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증권사에서 ISA와 연금저축 계좌부터 무조건 개설해. 이건 국가가 유일하게 서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열어둔 합법적인 비상구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에 무자비하게 세금을 뜯기지만 ISA 계좌를 거치면 비과세 혜택을 꽉꽉 채워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로 매년 연말정산 때 뱉어내는 세금을 방어하고 세액공제 최대로 돌려받아서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야. 이 합법적인 세금 방어막 없이 투자하는 건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 네가 뼈 빠지게 벌어서 불린 돈을 세금으로 다 뺏기고 싶지 않다면 이 두 가지 계좌는 지금 당장 세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장비야. 세 번째, 그럼 그 계좌들에 도대체 뭘 담아야 하냐고 묻고 싶겠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기축통화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전세계 1등 기업들만 모아놓은 미국 ETF를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거야. 2026년 지금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고 뉴스에서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댈 때 주식창이 파랗게 멍들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던지겠지. 그때 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월급의 절반을 떼어내서 미국 ETF를 미친듯이 주워 담는 거야.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할인된 가격으로 세계 최고들의 지분을 쇼핑한다고 생각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정수야.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도박판이 아니야. 위기 속에서 헐값에 던져진 위대한 자산을 사들인 다음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자만이 승리하는 아주 지루하고 고독한 게임이지. 네가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해서 바닥에서 주워 모은 미국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라는 우주 최강의 마법을 만나 폭발적으로 불어날 거야. 복리가 뭔지 알아? 눈덩이를 굴리는 거야. 위기 때마다 싼 값에 모은 주식들이 이 복리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마침내 네가 늙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네가 숨만 쉬어도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완벽한 불로소득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거야. 이게 바로 1990년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 속에서 1%가 억만장자가 된 진짜 비밀이야. 2026년 이 헬조선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네가 남들처럼 평생 빚에 허덕이지 않고 진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탈출구라고. 그러니까 제발 오늘부터 당장 남들처럼 공포에 떨지 말고 1%의 포식자들처럼 행동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네가 지금 이 순간 방향을 튼다면 10년 뒤 네 인생의 급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볼까? 2026년이 미쳐 돌아가는 물가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공포에 질려 예적금 통장이나 보험 뒤에 숨는 건 완벽한 금융자살 행위야. 위기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이고 거대한 부의 재분배일 뿐이라고. 쓸데없는 허세와 비용 다 잘라내서 지독하게 종잣돈을 모아. 그리고 ISA와 연금저축으로 합법적인 세금 방어막을 친 다음 대중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미국 우량 ETF를 쓸어 담아서 복리로 굴려.
이게 바로 1990년 걸프전의 피바다 속에서 극소수의 1%가 억만장자가 된 진짜 비밀이자 네가 평생 흙으로 살지 않을 유일한 생존 공식이야. 세상 밖은 지금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하지만 네가 자본주의의 진짜 룰을 알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넌 그 폭풍우에 휩쓸려가는 불쌍한 희생양이 아니라 배의 방향키를 쥐고 뚫고 나아가는 선장이 될 수 있어. 내 말 무조건 믿지 마. 내가 방금 말한 1990년의 역사적 사실들,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장기 수익률까지 전부 내 두 눈으로 직접 찾아보고 철저하게 검증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또다시 대중의 공포에 휩쓸려 남의 밑바닥이나 깔아주게 될 테니까. 만약 그동안 네가 이 헬조선의 낡은 시스템에 속아왔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분노를 느낀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네가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뼈 때리는 자본주의 생존 법칙만 낱낱이 알려줄 테니까.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참 많거든. 재윤이었어. 살아남으세요.